서울수학 미래영기권의 김대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위례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처음 교과과정이 바뀌고서 교과서도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신사고였는데 올해부터는 미래행이고요. 그래서 올해 데이터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차트 보시면요. 2025년 위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인데요. 이때는 21문제, 서술형 7문제 포함해서 출제가 됐었고요. 교과서하고 교과 기본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과 기본 문제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교과서 수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지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던 게 특징이고요. 모의고사 문제, 학습지에 실리지 않은 모의고사 문제가 3문제가 나와서 이게 등급 결정 문항 역할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각 파트의 점수 비중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17.4점이어서 평상시보다는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이게 결국은 1, 2등급을 결정짓는 등급 결정 문항 역할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고요. 여기는 객관식만 30문제가 돼서 모의고사 문제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학습지에 실리지 않은 모의고사 문제도 9문제나 나왔고 고3 확률과 통계 문제를 변형한 문제도 있고 학생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 많이 출제했는데 아주 새로운 문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문제 전부 다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평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1학기 평균이 71.8점으로 기록이 됐는데 난이도에 비해서는 평균이 좀 많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 상식 문항이었던 것도 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각 문항들을 올해하고 작년에 나왔던 문항들, 주요 문항들이 어떻게 원본 문항이 출제로 이어졌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 문제 준비했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신사고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작년에 신사고였으니까요. 그 문제를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도형의 이동 문제 승 21번으로 바꾼 건데요. 그림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로 2번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추가해가지고 문제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5점짜리 서술형을 만든 경우입니다. 교과서 문제 변형은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변형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올해 1학기 기말고사 21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원래 모의고사 문제였고 학습지에 실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학습지에 실려 있는 모의고사 문제 치고는 조금 변형이 많이 가해진 경우인데요. 일단 밑줄근 n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이 최대값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손대고 풀어보면은 살짝 당황할 수도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맥스입니다. 변형되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중간고사에 나왔었던 또 공교롭게 또 21번인데요. 옆에 있는 고1 모의고사 24년 9월 모의고사 18번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 문제를 갖다 변형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하고 나가 9호 정도를 바꾸고 밑에 박스 밑에 있는 질문도 숫자 변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풀어봤다 안 풀어봤다가 문제 푸는 속도나 경험치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들 좀 보여줬고요. 위례고 문제들의 가장 큰 축은 1학년은 교과서하고 학습지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최근 모의고사 문제 이 세 개의 축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따라서는 좀 비중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각각의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 순서를 잡아야 되고 하는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중단원, 대단원 문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3등급 이하 학생들은 풀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학습지에 교과서 문제가 실려져 있다 보니까 학습지를 열심히 풀면은 교과서를 다 풀었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교과서 전체를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유사문항까지 연습해서 이건 당연히 시험장에서 1분 미만 컷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30초 정도 풀리는 문제도 자주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렇게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지 모의고사 문제하고 유사문항 연습, 그러니까 학습지에 수록된 모의고사 문제들을 이것도 처음 보면 어려운 문제지만 이미 노출되고 경험한 문제면은 난이도가 최강 애들보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사문항까지 해서 이것도 역시 아무리 느려도 2분 안에는 들어가요. 1, 2분 안에 쉬운 문제는 1분, 좀 케이스 분류하고 어려운 문제는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그게 될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유사문항 연습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급별로 좀 대처가 달라질 텐데요. 최근 모의고사는 고1뿐만 아니고 고2 모의고사를 봐야 되고요. 아주 많이는 아닙니다. 3점짜리까지 풀면 좋겠지만, 주로 선택되는 게 4점 좀 독특한 색깔을 주는 문제들이고, 3점들은 학생들 대부분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4점짜리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한 7년 정도로 늘려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면은 저는 3등급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안 풀고 다른 쌤도 종책이긴 합니다만 다른 시중 문제집보다는 교과서에 좀 더 집중하기 바라고요. 2등급 학생은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30번 같은 너무 고난이도 문제는 제외하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공부를 할 때 목표는 숫자 변형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주 심한 변형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문제를 뒤집어 엎지 않기 때문에 숫자 변형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장에 이걸 풀 수 있을 것인가가 질문의 핵심이 돼야 되고 스스로 던지는 1번하고 2번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게 아무리 풀어도 잘 모르겠다. 30번이고 정답률이 15% 이런다는 그런 데까지 짐 빼실 필요 없어요. 물론 학습지에 실린 모의고사 문제는 근데 그게 출신 성분이 30번이든 뭐든 당연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사실 4점짜리만 모르면 여기 기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고2에 비해서 고1은 풀어야 될 양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고2는 막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남은 기간 얼마 되진 않지만 공부의 우선순위 잘 잡아서 교과서 특히 학습지를 충분히 연습하셔서 1학기 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솔수학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솔수학 유리한 기간 보시면은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에 대한 문항별 분석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은 어떤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는지 출처하고 난이도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솔수학 김대성 선생님이었습니다.